아무래도 장기 투숙객을 받는 것은 많은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숙박업은 사실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이 일수로 해서 최대한 객실 가동률을 높이고 객실 요금도 잘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 장기 투숙객 같은 경우는 저는 일수의 금액 차이가 좀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캐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장기 숙박 고객을 받는 것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 상권이 좀 너무 약하고 내 시설이 좀 너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주변 경쟁업체에 좀 밀릴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뭔가 더 투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장기 투숙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투숙객을 받음으로써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 객실을 좀 장기 투숙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뭔가 고정비 정도라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매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사실 이 장기 투숙객의 개념은 좀 운영자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숙객의 할인 요금을 적용을 시킬 때는 약 한 달 정도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이 좀 보통 업계에서는 한 달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방이라는 말들을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장기 투숙객은 좀 한 달 기준으로 좀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숙소가 장기 투숙객을 받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점점 매출이 안 좋아지고 좀 뭔가 재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좀 버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기 투숙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시설은 이 1박, 이 단박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기 투숙객을 받기 위해서 또 유치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이런 장기 투숙객을 받는 호텔과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객실을 이렇게 장기 투숙객을 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잘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아무래도 내가 장기 투숙객이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뭔가 빨래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 객실에는 세탁기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공용 부분에 뭔가 셀프 세탁실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 두면 좀 더 경쟁력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객실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짐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행거라든가 조그만 옷장이라든가 선반, 이런 것들을 객실에 추가적으로 비치를 해주는 것이 이 장기 투숙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요리를 하려는 것보다는 뭔가 일정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객실 내에 좀 더 편리시설, 뭔가 전자레인지도 하나 갖다 놓고 좀 냉장고도 조금 더 큰 거를 갖다 놔주면은, 아무래도 장기 투숙을 하겠다는 고객들이 객실을 보고 행거도 있네, 냉장고도 적당하네,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있네, 이렇게 기능들이 다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장기 투숙객 입장에서도 좀 더 계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장기 투숙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객실에 이런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들 사장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이 장기 투숙객들 받아야 되는데 이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하시거든요. 다들 뭐 비싸게 받고 싶으시겠죠. 근데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저희가 만약에 고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장기 투숙을 알아본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싼 것을 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오랫동안 자는데 좀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은 많은 금액을 받고 싶고 자는 사람은 적은 금액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점이, 저는 이 주변의 월세 시장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기 투숙객은 그 지역 내에 뭔가 일정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두 달간 외부 생활을 해야 되는 고객들도 있고요. 뭔가 출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들의 고객들의 유형을 보면은 주변의 월세 시장을 먼저 파악해 보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단기 임대로 해서 월세를 좀 알아봤을 때 그 월세 비용, 거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겠죠. 관리비도 있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빈 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침대, 그리고 TV, 그리고 뭔가 소파나 가구 같은 것들이 일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비용을 약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고객이 장기 투숙을 위해서 한 달짜리 오피스텔을 주변에 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 달에 오피스텔이 뭐 1000에 70이다. 이럴 경우에 이 70만 원씩 월에 꼬박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자기가 거기서 살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또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70만 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물론 두 달이면은 100만 원에 70만 원 두 번 해서 240만 원이겠죠.
되죠. 저는 이런 기준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의 금액보다 조금 더 붙여서 저는 객실을 판매를 합니다. 장기투숙객에게. 예를 들어 아까 1070의 주변 상권이 오피스텔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해서 170, 이걸 30일로 나누면 약 한 1박에 한 5만 원 꼴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낮춰서 한 3만 5천 원이나 3만 원 정도로 해서 한 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죠. 고객님, 주변 월세가 70만 원이긴 하지만 가구나 이런 걸 사지 않고 이런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굉장히 비싼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을 측정을 할 때는 주변의 월세 시장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고객이 쓰는 비용을 조금 아껴줄 수 있는 비용을 합쳐서 장기투숙 요금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투숙 고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러면 또 월세 시장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월세는 당연히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에 뭐 1,000만 원, 500만 원 내기를 꺼려하는 고객들이 이런 숙박시설로 장기 숙박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보증금을 크게 받게 되면 또 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비용을 좀 더 받아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은 어떻게 보면 선불제죠. 그래서 이렇게 선불제로 받아놓고 한 달을 받아놔야 나중에 그 고객이 혹시나 미납을 하거나 객실료를 미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채울 수가 있고, 또 객실 내 어떠한 제품을 손상을 시켰을 경우에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는 이유가 중간에 내쫓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근데 이 숙박업소는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뭔가 고객이 저희 계약서 내용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는 강제 퇴거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증금을 받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고객을 받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 질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계약서입니다. 왜냐면은 이 장기 투숙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둬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또는 객실 사용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객실을 사용을 하면서 좀 뭔가 전체 다른 고객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뭐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또 범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은 바로 퇴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을 필수로 넣고 장기 투숙 고객에게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이 오픈 카드라고 해야 되죠. 이 카드 정보를 좀 받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고객이 뭔가 현금적으로 돈을 내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그 신용카드라도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까지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숙 계약을 받을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기세 수도료를 별도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뭐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세 시장과 뭐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이 호텔에 아까 요금을 결정할 때 이 주변 월세 시장의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예전에 원가율을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과금 종류는 그렇게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하루 투숙했을 때 뭐 한 3,000원 꼴 정도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별도로 하는 이유는 좀 고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겠죠.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지 못하게, 또 물을 막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과금을 별도로 하고 월 계약 금액을 좀 낮춰준다든가, 아니면은 월 계약 금액을 높이고 그냥 편하게 쓰고 가라고 하다든가, 이렇게 그거는 아무래도 운영자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호텔이 뭔가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서 나가시는 고객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냥 날짜별로 계산해서 환불해 주는 것을 하고요. 근데 꼭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할인을 받기 위해서 나 한 달 있을게 하고 숙박료를 굉장히 할인을 받아둔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진짜 정말 일정이 바뀌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호텔에서 객실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이 30일을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 조항에 이런 내용도 있으면 추가로 좋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가 30일 기준이었지만 고객의 뭔가 어떠한 사유나 변심으로 인하여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원래 숙박 요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지불을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또 진짜 정말로 그 중간에 퇴실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1박에 6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장기를 30일 이상 한다고 해서 3만 원에 제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2주치를 다시 6만 원으로 계산해서 차액 부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좋지 않은 곳, 시설이 조금씩 낙후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 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장기 숙박, 즉 달방 고객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받아야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